뭐 요거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유명 요리 인플루언서와 치즈직 스트리머가 만나 펼쳐지는 요리 대회. 저는 사실 이 정도로 크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B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낮대가 되면서 전문 인력분들이 함께 하면서 좀 커졌어요. 월요일날 이제 경매할 거고 화요일날 작전 짜야겠죠? 레시피랑 이런 거 팀 정해졌으니까. 수요일날에 아마 연습을 할 것 같아요. 연습하는 게 아마 참가하시는 분 방송으로 나가거나 그럴 거예요. 상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출연진은 이렇게 됩니다. 뭐 늘 보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요자랄은 이렇게 되고요. 요알못은 이렇게 됩니다. 뭐 요자랄은 한 번씩은 다 쿡방을 하거나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거나 뭐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요알못은 다 알못이었죠. 가노미 햄만 예자라고. 중계진이 이제 저 네클릿 큐베. 그러니까 원래 이 요나 때가 일정이 약간 변경되면서 네클릿 역할이 원래 전용주 캐스터님이었는데 이게 일정 변경이 되면서 스케줄이 약간 좀 빠그라졌어요. 심사위원은 이왕 할 김에 빡세게 하는 게 좋겠다. 4강을 원래 하루에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4강을 하루에 하려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길어지겠더라고. 100분짜리를 2번 하면은 중간에 정리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00분을 하니까 5시간, 6시간 되거든요. 4강을 하루에 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 4강 때는 한 분씩밖에 못 오세요. 왜냐면 2경기 하는 날에는 원일이 형님이 일정이 있고 1경기 하는 날에는 여경민 셰프님이 일정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찢어졌어. 결승전에는 두 분 다 오시게 됐고. 그리고 보면 저분들 모셔서 심사까지 할 일인가? 저는 사실 여기에다가 최현석 셰프님까지 넣어서 3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최현석 셰프님 지금 해외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섭외를 한 건데 해외 촬영 일정 없으셨으면 원래 여기 그 최현석 셰프님 자리도 있어요.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시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대회 심사 굉장히 이제 또 즐겨 하시고 요리로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건 처음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요리 대회가 좀 루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루즈해. 왜냐 저도 흑백을 찍어봤잖아요. 100분 동안 중계를 하면은 루즈해. 냉부가 괜히 15분이 아니야. 그래도 이제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긴장감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요소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참가하는 사람들의 레벨도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다 못해요. 팀장도 다 못해. 내 기준에서 팀장도 못해. 저기 딱 떨어진 사람 있잖아 여기. 근데 이제 팀장들이 왼손 오른손으로 부릴 사람들은 이제 더 못한단 말이지. 쉽지 않아. 근데 이제 100분으로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100분이나 요리를 한다고? 이 사람들 입장에선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제 잘 중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중계진을 이렇게 짰다. 그래서 오늘은 푸틴 리뷰를 할 건데, 자,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 베스 푸틴이라는 곳과 얼마 전에 그 구독자 이벤트로 식당 갔다가 이제 시청자분께서 소개해준 곳이 이제 봉주르 장달롱이라는 곳인데, 봉주르 장달롱을 엊그제 아내랑 같이 갔다 오고 베스 푸틴도 갔다 와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톱탑이거든요. 푸틴 쪽으로. 서울에서 난다 긴다 하는 푸틴 두 군데를 먹어봐야 제대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캐나다에서 먹던 푸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먹던 푸틴은 이런 푸틴이에요. 여기는 진짜 푸틴만 파는 곳이에요. 제일 유명한 데가 스모크스 푸틴어리란데 이게 그 제가 캐나다에 있던 시절 2014년에 만들어진 레스토랑인데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캐나다 전역에 뭐 한 6, 70개 있더라고요. 잘 됐나봐. 여기는 푸틴 종류가 많아요. 일단 트레디셔널. 그 다음에 토핑이 소고기가 들어간 거, 치킨이 들어간 거, 베지테리안 버전, 포크가 들어간 거, 뭐 비프,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코리안 바베큐, 프라임 비프 딜럭스, 베이컨 치즈버거, 준야드 도그, 칠리 앤 치즈, 칠리 치즈 더그, 나초,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일단 푸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푸틴은 뭐냐? 푸틴은 간식이에요. 푸틴은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떡볶이야. 떡볶이야. 딱 떡볶이야. 자, 떡볶이 보면은 그냥 이제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가 있고 무슨 뭐 마봉님 떡볶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식당 같은 형태의 즉석 떡볶이집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3스타 떡볶이, 미슐랭 3스타 떡볶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없어. 애초에 그런 음식이 아니야. 푸틴도 일단 저는 그런 걸 계속 바라왔지만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미슐랭 3스타 떡볶이가 없기 때문에 푸틴도 마찬가지야. 상한선이 확실해. 고점이 명확히 막혀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떡볶이라는 포지션으로 보고 오늘 리뷰를 봐주시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처음 간 곳은 봉주르 장달동입니다. 암사역 근처에 있고요. 천호동이죠. 굉장히 작은 카페예요. 실제로 좌석은 10석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 음식점이라고 돼 있어요.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캐나다 대사관에서 뭐 오거나 캐나다 퀘벡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랬을 때 여기를 간 것들이 많더라고. 실제로 이제 그 현지 맛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어센티시티를 딴 곳이다. 갈만하다. 그래서 가봤어요. 메뉴가 이런 게 있어요. shepherd 파이, 칠리 토마토 스프, 덴버 오믈렛, 잠봉베르. 글씨가 많아. 뭔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메뉴판은 아니죠. 그래서 옆에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인 1메뉴 주문이면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리뷰하는 곳들은 뭔가 그 가격대도 굉장히 높고 무슨 뭐 코스 요리도 나오고 파인다이닝도 있고 막 이런 형태지만 여기는 소규모의 브런치 카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시켰냐? 칠리 스프랑 잠봉베르랑 푸틴 이렇게 시켰습니다. 푸틴은 이렇게 와요. 놀랍게도 이 치즈를 어디에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치즈 커드다. 보통은 그냥 냉동 모짜렐라 치즈나 이런 걸 쓰는데 이게 치즈 커드다. 감튀는 제품인 거 알겠어. 근데 치즈 커드? 이거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치즈 커드 마켓컬리를 제외하고는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스프. 칠리예요, 칠리. 예전에 그 아주 옛날에 와우에 나오는 용숨결 칠리 만든 적 있잖아요. 그것 정도의 맛이 나는 그냥 칠리입니다. 강낭콩 같은 거 들어가고 토마토랑 고기가 들어가진 않아. 그리고 빵이랑 이렇게 주면은 빵 찍어 먹는 거예요. 버터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잠봉베르. 잠봉베르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푸틴을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치즈가 녹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치즈가 안 녹아 있잖아. 이 그래비 소스를 위에다 뿌려주면 그래비 소스의 온기 때문에 치즈가 이렇게 녹아요. 녹기 시작해. 사실 그래비 소스가 조금 더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감튀도 뜨거워야 돼. 감튀 튀기자마자 바로 그 기름에서 탁 털고 나자마자 치즈 바로 넣자마자 펄펄 끓는 그래비 소스를 딱 얹어야 손님 테이블에 나갔을 때 이게 뭉근하게 녹아. 자, 그래서 이거의 맛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어떤 맛이냐?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맛이에요.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 뭐죠? 다시다, 설탕, 고춧가루, 간장. 그 다음에 어묵물. 그걸로 만들잖아요. 그걸로 만든 떡볶이 맛이 어때요? 너무나 잘 알지만 파괴적인 맛 있죠. 왜냐하면 이 그래비 소스가 제품 쓴 거야. 근데 푸틴은 그냥 그런 거인 것 같아. 가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할 때 셰프들이 프리미엄 푸틴에 도전한다고 이제 밴도 프리미엄 푸틴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리퀴드 골드라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에 그 2,000원, 3,000원씩 하는 그 송아지 육수로 만든 소스 그거를 푸틴에다가 얹어가지고 팔았거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 마진이 망한 케이스인데 가끔 이제 나사가 빠진 셰프들이 프리미엄 푸틴을 만든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그렇게 하면 맛있어. 근데 판매가가 3만 원이 되거든. 그러면 이건 그냥 3,000원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야. 이 공산품 소스에다가 그냥 냉동 감튀에 해서 3,000원에 먹어야 되는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가 10,000원에 팔면 말이 안 되잖아.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에서 엽떡 가격으로 팔면 말이 안 돼. 2,900원, 3,900원에 이 녹색 접시에다가 담겨주는 그 맛이야. 되게 그 자극적인 MSG 스타일의 그래비 소스에다가 치즈랑 기름진 감튀가 섞여져가지고 먹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좋았다 이거죠. 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먹었거든, 점심을. 그때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는 완벽해. 이거 현지에서 먹는 맛이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캐나다에서 현지에서 약간 학생 시절에 이걸 먹은 적이 있다면 이건 딱 그 맛이야. 이걸 원하시면은 봉주르 장달롱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애초에 제가 베스푸틴도 갔잖아요. 여길 왜 갔느냐? 여기랑 다른 걸 추구하는가? 라는 의문 때문에 갔어. 여기도 똑같이 학교 앞 분식점 스타일의 푸틴을 파는 건가? 아니면 마봉님 스타일의 즉석 떡볶이 같은 느낌의 좀 더 다른 버전의 것을 파는가? 궁금해서 여기도 가본 거야. 언제 갔냐?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7시에 가서 혼자서 쿰척쿰척 2개 시켜가지고 먹고 왔어. 자, 여기는 외관을 못 찍었어. 왜냐하면은 택시 타고 내렸는데 차가 도 많고 이래가지고 건너다가 제대로 사진을 못 찍었어. 내부는 이래요. 여기 내부도 작아요. 그리고 여기는 싱글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어. 저는 정확히 여기에서 혼자 먹었죠. 메뉴는 뭐 이렇습니다. 약간 좀 풍화가 됐는데 제가 급하게 찍어서 베스푸틴, 그 다음에 클래식 칠리 스파게티 시켰어요. 자, 일단은 여기 그래비 때깔부터가 다르잖아요. 여긴 그래비에 뭔가를 했어.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다시다에 어묵 국물에 설탕, 간장, 고춧가루로 만들었다면 여기는 마봉님식이야. 여기는 이 집만의 양념장을 만든 거야. 며느리도 모르는 양념장을 만든 거지. 그냥 제품에다가 그 가루에다가 물 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비 제품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가루로 먹어봤거든요. 그 먹어봤던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어. 뭔가 약간 좀 이 집만의 그래비야. 근데
중독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약간 좀 슴슴한 마봉님 스타일이야.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홈메이드 치즈 커드를 씁니다. 여기도 직접 만드셨나봐, 치즈 커드. 그리고 감튀를 봤는데 제품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생감자로는 일단 이퀄리티 못 내. 내가 단언컨대 생감자로 이퀄리티 됐으면 이분은 파이브가이즈 기술 고문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파이브가이즈에서 감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손님이 2배 늘어날 수 있어. 맛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약간 즉석 떡볶이 같은 느낌이에요.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가 그냥 그릇에다가 떡볶이 이렇게 담아준다면 여기는 조금 더 뭔가 더 조리를 하고 뭔가 한 가지 더 과정이 들어간 그런 건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녹아요. 이런 상황이 되죠.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먹는 걸 즐기는데 김이 이제 모락모락 나잖아요. 보시면 봉주르 장달롱의 푸티는 그 소스 자체가 굉장히 조미진 맛이 강하고 짭조름하거든요. 얘는 조금 덜 자극적이야. 약간 샘킴 셰프님이 만든 육수 같은 맛이지. 샘킴 셰프님이 만든 라면 같은 자연주의적인 그런 맛이다. 뭐 어느 쪽이 여러분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고강도의 자극을 원하신다면 봉주르 장달롱, 뭔가 조금 더 약간 캐주얼 푸드, 홈푸드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베스푸틴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에픽하이 분들이 캐나다에도 몇 번 갔다 오셔가지고 에픽하이 분들이 여기를 가가지고 뭐 인스타나 이런 걸 올리셨었나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한번 바이럴이 된 적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뭐 양송이 튀김 이런 것도 쉽게 드시던데 저는 양송이 튀김은 안 먹었고요. 그냥 이 칠리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이 칠리 스파게티는 말이죠, 굉장히 초딩 같은 맛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섞어가지고 칠리 소스랑 체다 치즈랑 섞어서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진짜 완전 개초딩 같은 맛이 나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로딩하기 좋은 곳이죠. 질 있는 탄수화물, 그다음 질 있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로딩. 저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천국의 계단을 지금 40분을 더 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걸 먹어가지고 오늘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2명이서 가서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혼자서 다 먹었더니까 지금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덕꾸덕한 칠리 스파게티가 나온다. 이런 비빔 스파게티는 약간 저 잘 안 비벼져가지고 그 허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돼. 뭐 저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두 곳 다 그 각자 나름의 맛이 있는 곳들이어가지고 어딜 추천드리기는 애매해. 근데 학교 앞 분식점 녹색 그릇에 나오는 그런 고강도 자극의 적당한 푸틴, 중독적인 푸틴 원하시면은 봉주르 장달롱 가시면 되고요. 봉주르 장달롱은 칠리도 팔고 토마토 스튜 이런 것도 팔고 샌드위치 이런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볍게 드시러 가면 좋을 것 같고, 베스 푸틴은 약간 좀 즉석 떡볶이 같은 정도의 떡볶이 맛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베스 푸틴과 봉주르 장달롱을 다녀와가지고 느낀 건데 푸틴은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지금 한국에는 내가 만든 푸틴보다 맛있는 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나중에 푸틴 팝업을 해야겠어.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